안녕하세요. 이 그림도 어, 전남 광주로 갈 그림인데 몸이 좀 아프다는 분이라서 좀 일찍 서두르고 있고요. 어, 태양 쪽을 계속 지금 손보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좀 전에 점심 먹으면서 더 찍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돈을 빌려서 쓴 적이 있고, 하지만 은행에서 빌린 돈은 못 갚고 이제 신용회복을 통해서 갚았는데, 그 이자 생활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고모 친구 돈하고 엄마 친구 돈을 빌려 쓴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은 이자 생활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자 생활자의 돈을 안 갚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의 생활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동을 통해서라도 그 두 사람의 이자를 지속적으로 8년인가 뭐 10년인가를 갚았고, 어, 이자가 워낙 셌기 때문에 연 18% 이자였어요. 셌기 때문에 800만 원인가 빌리고 제가 갚았던 돈이 2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노동을 통해서라도 그 정말 연 18% 이자를 제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꾸준히 해서 다 갚았고, 이제 원금까지 어, 이제 다 갚았죠. 오래전에 여러분들이 제 그림 사주기 전에 이미 다 갚았고, 이제 제 어머니가 좀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고, 그 마찬가지로 후원금이라든가 할부금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이자 생활자 같은 패턴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거든요. 어, 이제 미리 제가 이제 후원이 중단됐을 때 그 예술가로서 제가 겪은 고통에 대해서 총정리해서 좀 드리고 싶어서 이제 원투 쓰리로 이어지는 건데, 어, 일단은 이런 거예요. 3개월 그 할부금이 아니라 이제 후원금을 이렇게 주기로 했던 분들이 중간에 중단된 상황이 두 종류 정도가 있어요. 자동이체를 신청했으나 잔고가 부족해진 상황. 그 다음에 아예 내가 10만 원씩 부담된다 해서 아예 저한테 아무 말 없이 후원금을 중단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인원이 11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자, 처음에 가장 정말 어, 안 좋았던 상황이 3개월 내고 중단한 사람이 있었어요. 30만 원이잖아요. 제가 60만 원 얼마 전에 보내드렸어요. 작은 돈부터 꺼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후원 회장님이 후원자들을 모집할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저는 빚을 많이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냐고 저한테 요구를 했어요. 후원 회장님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고 작가가 200만 원이 필요하면 20명을 모아보고 100만 원이 필요하면은 10명을 모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100만 원만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후원자를 모집할 때, 근데 이걸 비밀리에 모집을 했거든요. 이게 전화로 아름아름으로. 그래서 100만 원이라는 것 저는 최소한도로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응했는데 거의 60%가 중간에 중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그때 200만 원을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회장님한테. 제 생활비를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정말 최소한만, 빚을 조금만 지고 싶었기 때문에 최소한만 요구했는데,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3개월만 내고 중단해버린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때는 다시 모집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족 부분을 떼워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건데, 지금 제 그림을 선불 할부로 구매하신 분들이 지금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15%에서 20%가 할부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약속된 금액에. 그래서 잔고가 없는 건지 자동이체 신청을 안 하신 건지, 물론 제 영상을 안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정도로 관심이 없다면, 어쨌건 지금은 리스크가 분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200명이 넘는 사람 또는 250명 정도, 정확히 제 인원은 모르겠는데
약 200명의 그 사람으로부터 할부금이 들어오고 있고, 근데 그 중에서 15%가 중단이 됐다. 그러면은 저는 85%가 유지가 되니까, 리스크가 거의 없죠. 근데 보세요. 11명의 후원자가 후원을 약속했는데, 60%가 빠져나가는 건 굉장한 리스크, 그 어떤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과테말라 커피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자, 맨 처음에 제가 그 11분의 후원을 받을 때 단톡방이 만들어졌어요. 그 단톡방이 만들어진 다음에 제가 단톡방에 어떤 이야기를 올렸냐면, 당시에 그 후원회장님이 그분들을 모으기 전에 저는 제가 자발적으로 돈을 벌어서 그 마동 현재 창고로 쓰고 있는 옥상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거기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얼마든지 개인전을 해낼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었고, 게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강사 생활을 저자 강연을 꾸준히 하면서 책을 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신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림이 제 본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10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이 들어와도 나는 다른 걸 조금 더 내려놓고 그림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11명의 후원자가 모였을 때 제가 맨 처음에 안 했던 게 뭐냐면은, 첫째, 지필 중단. 책 쓰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죠. 둘째, 전국에 강사 등록 홈페이지에 강사 등록을 하게 되는데 강사 재등록을 안 했어요. 왜냐면 강의는 제가 거절을 못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강의를 해달라고 연락이 오면 가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그림 그리는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강사 재등록을 안 했단 말이죠. 강의가 확 줄어드는 상황이 되겠죠. 그, 나의 그 3년마다 5년마다 그 강사 재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교육청이나 뭐 도청에 이런 데 문화센터 이런 데서 그걸 안 했단 말이죠. 그럼 강의가 줄어들었죠. 또 하나 그 11명 단톡방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래에 대한 꿈을 꿔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3년 전에는 제가 주몽이 동생을 하나 더 낳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매달 들어오는 그 후원금이 약속이 됐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주몽이 동생을 포기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후원금을 주는데 내가 그림을 어떻게 소홀히 하겠느냐. 둘째가 임신이 된다거나 태어나면 내가 시간을 뺏기게 되므로 둘째 임신 계획이 있었으나 둘째를 갖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까지 들었는데도 후원이 중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비가 못 내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맡아서 키우던 게 마리가 아팠어요. 얘를 병원에 못 데리고 갔어요. 결국 얘가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아지 영상을 더 이상 안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왔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지필이 중단되니까, 제가 새로운 책이 나오는 기회가 사라지죠. 강사 등록을 안 하니까 강의가 줄어든 상황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전시는 잡아놨는데, 마지막에 물감값이 들어가는데, 그려놨던 그림을 염가 판매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당장 현찰을 만들어야 되니까. 게다가, 그 250만 원 후원자 때문에 제가 그 보증금 500에 40만 원짜리 익산에다가 화실을 새로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인테리어하고 하느라고 또 시간을 좀 뺏기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짐이 많아져 버렸잖아요. 근데 거기 월세를 못 내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그 이삿짐을 다 치워줘야 되고 내가 또 다시 좁은 그 옥상으로, 그러니까 60평짜리를 이렇게 화실을 넓혔다가 다시 20평짜리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옮기는 과정에서도 이제 월세를 못 내니까 보증금을 까먹고 있었어요. 주인하고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화실 주인하고. 그래서 뭔가 그 공간을 나와야 되는 뭔가 이렇게 건수, 뭔가 구실이 생겨야 되잖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른 구실도 있었는데 뭐 비도 새고, 근데 그거보다도 마침 결정적으로 그 60평 화실에 보일러가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정말 다행이죠. 근데 제가 거기 있었으면 제가 큰일 났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거기서 침실이 보일러실 위에 바로 옆에 제 침실이 있었거든요. 그게 왜 폭발을 했냐면은 기름 보일러가 이제 그 산소 공급 장치 모터가 따로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 이산화탄소가 쌓인대나 뭐 이렇게 뭐 쌓인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산소가 공급이 덜 되니까 인화성 가스가 좀 이렇게 더 쌓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게 이제 뭐 다시 보일러가 가동되는 순간이라든가 어떤 순간에 어떤 약간의 스파크가 일어나면은 폭발을 한대요. 그러니까 바로 옆집에서는 뭐 지나가던 자동차가 뻥끗 난 줄, 트럭이 뻥끗 난 줄 알았대.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밖에 나와서 두리번거리고 그때 그 안에 이제 제 강아지들은 그 화실 안에 있었는데 그 강아지들도 질식사할 뻔했죠. 왜냐면은 그게 계속 이산화탄소 나오고 이게 보일러가 고장난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구실이 아니고 그게 폭파해가지고 보일러가 망가졌는데 주인집에서 제가 술 먹고 쓰러져가지고 보일러가 망가졌다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누구한테 그 화실을 소개해준 부동산한테 왜 그런 사람을 소개해줬냐고 막 전화를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망나니 같은 놈을 소개해가지고 우리 집 보일러실이 다 망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제가 술 먹고 행패 부린 줄 안 거야. 그, 그 전에도 이제 오신 손님들하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맥주도 마시고 그랬던 것에 이제 연장선상으로 본 거죠. 어, 그래서 너무 이상한 거야. 어쨌건 저는 이제 그런 그 보일러를 만진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해서 보일러 그 회사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폭발 사고라는 거예요. 폭발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인이 이제 저한테 미안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건 저는 보증금을 까고 이제 이렇게 거기서 나오게 되면서 이삿짐 그 정리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어요. 거기 청소해주는 시간,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예요. 왜, 자, 우산을 빌려주면은 우산을 쓰고 들리를 나가게 되죠. 비가 와도 되니까. 근데 비가 오는데 우산을 딱 뺏어가면 어떤 상황이죠? 들에서 비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산을 만약에 안 빌려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제가 그 들에 나갈 타이밍을 보겠죠. 비가 확실히 안 올 때 나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우산을 사기 위해서 돈을 더 벌겠죠. 강사 등록도 했을 것이고, 계속 신간도 썼을 것이고, 혹시 내가 언제 성공할지 모르니까 둘째도 임신해가지고, 그 산부인과 비용 대가면서 이렇게 주몽이하고 주몽이 동생이 크는 걸 봤겠죠. 근데 그 후원 때문에 제가 이걸 전부 다 중단했다고요. 전부 다. 그리고 나서 어, 이제 굉장히 가슴 아픈 게 뭐냐면은 50호짜리 그림을 50만 원에 팔았던 거. 당장의 그 현찰이 필요해서. 그 다음에 주몽이 동생을 임신을 포기했던 거. 강아지가 죽었던 거. 이런 것들이 참 가슴이 아파요. 그 어떤 후원 중단 사태 때문에 제가 겪어야 했던 또 하나가 있네 보니까. 자, 늘 노동 아르바이트를 가던 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큰 소리 쳐서 나 이제 형 나 후원이 생겼어. 생겨서 나 이제 노동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러고서 얘기하고 떠났어. 그 건축 노동 업계를 제가 떠난 거예요. 다시 일자리 있냐고 전화하기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창피해. 후원이 이제 중단되니까. 거기는 가기는 싫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출을 줄여야만 하는 상황이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그 왜 삼성보험 그 구상금 사건이 있고 그 전에 한 1년 정도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후원금이 들어와도 힘들고. 게다가 또 뭐가 터졌죠? 여기 길 건너 왜 공간을 공짜로 쓰라고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1년 동안 청소를 하고 막 인테리어 하고 돈을 50만 원 들여가지고 등도 다 바꾸고 했는데 갑자기 팔린 거예요. 그럼 그 1년 동안 내가 청소했던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배운 게 뭐냐?
자, 생활비는 됐고, 이 공간만큼은, 그림 그리는 공간만큼은 내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구나. 이거 배운 거예요. 왜냐면은, 공간을 내 돈으로 해결을 못 해버리면은요, 이게 그 후유증이 그걸 치워줘야 되고, 나가야 되고, 이사해야 되고, 이게 몇 년이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벌써 제가 이사 때문에 허비한 기간 한 1년 반은 될 겁니다. 그동안. 그게 이제 후원금 중단이라든가, 이런 게 다 맞물려 있는 거죠.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책을 써도 몇 권을 썼을 시간인데, 그거 뒤지다거리 하느라고 1년 반이 날아가 버린 거죠. 물론 그분들께 고마워요. 그분들의 호의에 고맙다는 거예요. 네, 보답할 거예요. 현금 2배 이상 다 보답할 겁니다. 그 최초의 호의에 반드시 제가 보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약속된 할부금이 안 들어오는 것도 나중에 제가 정산을 해서 현금 2배 이상 다 보답할 거예요. 최초의 호의에 고맙기 때문에. 하지만 일정 금액이 넘지 않으면 제가 그림은 드릴 수 없어요. 그거는 어, 약속된 금액에 차지 않으면은 그거는 그림은 못 드려요. 그냥 차라리 돈으로 돌려드릴 겁니다. 2배 이상. 그래서 어찌됐건 후원 중단과 관련돼서 그게 생명하고 연관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게 참 가슴이 아픈데, 일단은 강아지를 제가 병원에 못 데려갔고, 주몽이 동생 임신 계획을 포기했고, 근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힘들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또 그 상황에서도 좀 많이 배웠고, 진짜 지금까지 아무 조건 없이 음, 저한테 후원을 해줬던 딱 세 사람이 참 기억이 나요. 서너 사람이. 그림을 사지도 않았고, 그림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보답을 바라지도 않았고, 뭐 나중에 갚으란 얘기도 안 했고, 그 딱 세 사람이 있었어요. 200만 원, 500만 원, 150만 원. 두 명은, 한 명은 화실 후배, 한 명은 학교 후배, 한 명은 우연히 알게 된 창투사 사장이었는데, 제가 그림으로 다 보답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200만 원은 50호짜리 감각의 정원으로 이제 제가 주겠다고 최근에 이제 그 친구랑 약속을 했고, 십몇 년 전에 준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는 한 1000만 원짜리 그림을 드리면 되는 거죠. 어, 제가 저한테 예를 들어서 용돈 10만 원 준 거는 제가 까먹을 수는 있는데, 10만 원 이상 준 거는 제가 잘 못 까먹어요. 그거는. 왜냐면 당시에는 너무나 큰 돈이기 때문에. 제가 27만 원 준 거 저번 영상에 기억해서 꼭 3배 갚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019년이 굉장히 그림의 그 압박감도 많고, 특히 이제 2,500만 원 그 10달 후원하고 후원을 중단했던 그 사장님이 그림을 받고 싶다고 하는 바람에 지금 상당히 그 작업량이 이제 압박감이 생겼는데, 어쨌든 2019년은 제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날개를 펼 수 있는 그런 해는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내년 3월이 넘어야 2020년이 돼야지 그 확실히 해결이 되겠구나 싶고, 2020년 2월까지 제가 이렇게 정말 후원을 하겠다고 해놓고 중단된 상황 때문에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제 그 상황이죠. 상황 때문인 건데, 경제적인 상황도 있고, 어쨌건 그것 때문에 겪었던 그런 아픔들이라든가 저의 고통, 그리고 제가 잃어버린 많은 기회들, 그리고 또 고마운 부분, 뭐 현찰은 현찰이니까 굉장히 소중하죠. 그 현금이라는 것은. 그런데 자칫 그 후원을 잘못하게 되면은 그 상대방 그 예술가한테 더 좋은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게 제가 똑같이 빚을 졌지만 이자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막노동을 해서라도 반드시 그 빚을 갚았거든요. 이자하고 원금을 다 갚았어요.
왜냐면 그게 그들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후원이 상대방의 그 가정생활과 연결되는 후원이었을 때는요, 정말 저는 진정한 후원은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그 10만 원, 매달 10만 원 약속을 저 같으면 지키겠어요. 저 같으면은 그렇게 했을 사람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고요. 제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예술가 후원이라는 것은 그게 몇만 원 뭐 안 해도 되겠거니 이게 아닙니다. 굉장히 그 예술가는 돈이 들어오는 대로 다 재료비에 투자를 해버리기 때문에 재료비는 환불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재료비를 투자했는데 후원금이 안 들어오면은 생활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휴대폰비도 못 내고. 직접 그 상황을 겪어본 경험을 유튜브에 공유를 이런 제목으로 공유를 할 거예요. 예술가에게 후원이 중단됐을 때 생기는 후유증들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아무튼 후원자분들 감사하고 할부금이 중단돼도 저는 현금 2배 이상을 드리겠다는 그런 다짐을 합니다. 그걸 약속을 하면 법에 위반될 수도 있대요. 그게 뭐냐면 뭐 아무튼 그게 약간 그 현금을 이렇게 꼭 2배 줄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대. 그 누가 법적으로 충고해 주더라고. 그러지 말고 제가 꼭 2배 이상 드리겠다고 다짐을 합니다.